안녕하세요. 사방팔방 부동산의 손혜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광화문 종로구 필운동에서 중개업을 개업하고 초기에 어려운 시기에 경험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경험도 없이 학원에서 알게 된 여자 실장을 믿고 광화문까지 따라가서 사무실을 오픈하였습니다. 영업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어려웠고 기존 부동산의 방해와 카르텔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같이 갔던 실장과 헤어지고 혼자 사무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영업 기반이 없는 우리 사무실에 매물 의뢰가 있기가 만무하죠. 가끔씩 찾아오는 원룸, 투룸 손님이 있어 그나마 조금은 우호적이거나 마음이 약한 부동산을 중개사님을 통해서 매물 공유를 부탁하면 오랫동안 안 나가는 좋지 않은 물건들만 나한테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렇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움직인 결과 겨우 사무실은 꾸려나갈 수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사모님이 빌라 전세를 놔달라고 하면서 계약서 수수료를 2배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손님이 내놓은 물건은 25평짜리 빌라로 이미 다른 부동산에 부탁하여 제가 여러 번 손님을 보여드렸지만 번번이 계약이 안 된 물건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모님은 다른 곳에 사시는데 지금까지 맡겨오던 부동산에서 계약을 빨리 안 해주니까 답답해서 우리 부동산까지 오신 모양입니다. 중개업 시장에서는 안 좋은 물건이 초짜 있게 밀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죠. 처음엔 2억 8천에 나와 있던 물건이었는데 오랫동안 안 나가니까 처음 물건을 받은 부동산에서 이미 2억 5천으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직접 물건의 의뢰를 받으니 매우 기쁜 마음에 빨리 계약자를 구해드리겠다 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여러 번 손님을 붙여보았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몇 주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내게는 큰 손님인데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에 어느 날 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제안을 집주인에게 하게 됩니다. 사모님, 집이 많이 나쁘지 않는데도 나가지 않으니 집을 좀 고쳐서 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런 일을 좀 해봐서 실비로 아주 싸게 사모님 번거롭지 않게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만 중개를 제게만 맡겨주시고 중개 수수료는 사모님 제안하신 2배가 아니고 그 반 75만 원만 리모델링 컨설팅비로 결제해 주시는 조건입니다. 저를 믿지 못하겠으면 건별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림하여 주시면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화장실 리모델링과 주방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비용을 청구하라고 맡겼습니다. 나는 실내 건축업도 몇 년 운영해 보았고 우리 집을 수리할 때도 자재를 직접 사서 조달하고 기술자만 구해다 쓰는 방식으로 공사를 싸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터라 전세 계약을 하겠다는 욕심에 일을 떠안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어렵지 않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주방의 싱크대 교체는 따로 싱크대 전문 기술자에게 견적을 받아 공사를 맡기고 화장실 타일과 변기, 세면대, 시멘트, 백시멘트, 샤워 부스 등
자재 일체를 주문하고 공사하기 전날 현장으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것을 잠시 잡아주기도 하고 간식도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예약된 기술자가 와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자는 일 나가지 않는 휴일을 잡아 부업을 하는 셈입니다. 공구와 인력은 자기가 책임지고 가지고 오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시키는 내가 모두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이란 항상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지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큰 돌멩이가 박혀있는데 빠지질 않아요. 콘크리트 비트를 안 가져와가지고 어쩌지요? 아이 참 큰일 났네. 전에 보니까 공구상에서 빌려주긴 하던데 어디서 빌릴 수 없을까? 그런데 오늘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급한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가보자. 차를 끌고 청계천 5가로 갔습니다. 마침 공구 판매상이 한 곳 밀려있어서 반갑게 가서는 근처에 공구 빌려주는 가게가 어디 없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규격이 어떤 것을 찾느냐 하면서 자기 가게에 있는 공구를 2만원에 보증금도 받지 않고 빌려주었습니다. 정말 구세주를 만나는 기분이었죠. 한참 요란하게 소음을 내고는 겨우 돌멩이를 뽑아냈습니다. 원래 화장실 리모델링에는 바닥을 모래로 채우고 방수 시멘트로 채워서 그 위에 타일을 까는 방식인데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 덩어리를 여기다 묻어버린 모양입니다. 리모델링 때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를 쉽게 하려고 바닥을 파내지 않고 타일을 덧바닥 발라버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화장실 바닥이 높아져서 벗어놓은 신발이 열고 닫는 문에 걸려서 매우 불편합니다. 매우 힘들게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와서는 줄눈과 수건거리 등을 걸고서 화장실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사 뒷마무리와 청소는 제 몫입니다. 그래서 공사 컨설팅비를 너무 적게 책정한 것 같은데 어찌하겠습니까? 주방 공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은 지 오래된 집이라 전기 콘센트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전선을 따로 끌어와야 했고 상수도 하수도도 모두 손을 봐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주방 찬장도 그대로 두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그냥 깨끗하게 모두 교체하기를 원해서 공사비가 1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비용보다 100만원 더 소요됐으나 제대로 공사를 업체에 맡겼다면 공사비는 최소한 800만원은 줘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손봐야 할 작은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외국에서 전세를 문의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인인데 일시적으로 전세를 좀 있겠다고 하기에 위치가 큰 도로 건너편이라 교통이 좀 불편하지만 리모델링한 사진을 보여주고 적극 추천하였습니다. 입주자가 입국하기 전에 입주자의 부친이 와서 보고는 계약을 결정하였습니다. 공사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계획했던 대로 전세 입주자를 제가 구할 수 있어서 보람 있는 과업이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는 그런 일에 섣불리 덤비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약서 서는 날 집주인은 향후 그 집의 관리를 제게 일임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마지막으로 광화문에서의 중개업을 접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연초부터 가게를 넘기려고 했는데 다른, 마침 다른 업종으로 가게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있어
광화문에서의 고달픈 중개사 사무실은 마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사방팔방 부동산의 이름으로 광화문에서 온몸으로 배운 부동산 지식과 중개업 경험과 몇 개 배운 컴퓨터 부동산 지식으로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